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연중제 27주일 복음 묵상 나누기입니다. 오늘은 군인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이 복음 말씀을 읽고 제가 묵상을 하는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주일 제가 묵상 나눠드린 거와 연결이 되는데요. 비유를 하자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지구를 인류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인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온갖 이 생명체들이 함께 이 공동의 집인 이 지구를 함께 잘 사용하고 또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기후 변화라든지 또 심지어 이제 기후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2030년 40년 그때쯤에 이 기후 온실화가 계속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지속되면서 1도 혹은 0.5도의 그 평균 기온이 올라간다면 이제 여러 가지 기후의 그 재난이 일어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온난화가 계속되면 북극의 얼음이 녹고 그러면 해수면이 높아져서 많은 도시가 물에 잠긴다. 이거 완전히 그 인류가 멸망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좀 줄이자.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왜냐하면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부 그런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라는 협약을 했고, 그 중에 이제 탄소세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산화탄소를 감축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환경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또 환경운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단체들, 이런 데서 이산화탄소의 감축을 해서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또 정책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정부가 오래된 경유차, 이 경유차에는 미세먼지가 나올 뿐만 아니라 매연 또 온실가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 거기에 그 미세먼지를 방지하는 기구를 달아라 하고 거기에 정부 보조금도 주고 또
그렇지 않다면 일찍 폐차해라. 그런 매연을 뽑는 차는 일찍 폐차를 하면 그 폐차하는데 또 정부 보조금을 주겠다. 뭐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동의 집을 잘 보존하고 여기 지금 나오는 소작인들처럼 포도밭을 잘 가꿔서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뭔가 이 생명을 이루면서 잘 살고 또 자손들을 번성하고 또 여러 생물의 그 다양한 그 종을 없애지 말고 계속해서 번성하게끔 잘 경작을 해야 된다. 여기 말처럼 포도밭을 경작을 잘 하듯이 우리도 이 지구를 생명이 넘치는 그런 땅으로 그런 별로 잘 보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계속 그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이산화탄소보다 더 심각한 온실가스가 많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메탄가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하나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나 봤는데 제목은 카우스피러시라고 그래요. The Sustainability Secret, The Sustainability Secret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인데 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환경운동에 동의하고 또 일상 안에서 그냥 내가 하는 일 중에 많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조금 줄여보자 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합니다. 뭐 우리가 텀블러 들고 다니고 그 개인 컵을 들고 다닌다든지 플라스틱을 덜 쓴다든지 또 자동차 매연을 품지 않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가 무언가 탄소를 줄이는 그런 행동을 했고 직접 실천을 한 것이죠. 그리고 세이브를 한 거죠. 탄소를 내뿜지 않는 그 양을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지금 숫자는 까먹었는데 어느 정도의 양이 됐어요. 예, 이 정도는 내가 매일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는구나 하고 뭐 나름대로 뿌듯한 거죠. 그런데 그 내가 이 세이브 해놓은 것, 이산화탄소 감축을 한 것을 어떤 누군가가 프랜차이즈 햄버거 집 가서 햄버거를 하나 사 먹으면 그 햄버거 하나 사 먹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축했던 온실가스의 몇 배를 더 내뿜게 된다. 그러니 열심히 땀 흘려서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렇게 플라스틱 안 쓰고 굉장히 그 우리 일상 안에서 여러 가지로 신경 쓰면서 내가 노력해서 세이브해놓은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햄버거 하나 먹음으로 인해서 몇 배를 날려버렸다. 그러니까 맥 빠지는 일이죠. 그 왜 그러냐? 왜냐하면 그 햄버거 안에 있는 그 고기가 보통 이제 그 소고기잖아요. 물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다른 고기도 섞였다는 소리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 축산업에서 나오는 가스, 온실가스, 거기에는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메탄가스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감축한 그 이산화탄소를 헛수고를 만들었다. 이렇게 조사가 됐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지금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서 온실가스를 많이 내보내서 기후 위기가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산화탄소 얘기하고 자동차 매연 얘기하고 화력발전소 얘기하고 그래서 뭐 태양을 이용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깨끗한 에너지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이 기후 위기를 직접적으로 불러일으킨 온실가스의 가장 큰 주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은 자동차 매연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축산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UN의 조사에서 밝혀진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치로 좀 얘기를 하면 그 많은 온실가스 중에 축산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51%,
교통기관이 내뿜는 그 온실가스는 오직 단지 한 18%밖에 안 된다. 51%와 18%. 이 차이가 엄청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축산업에 대해서 이 환경단체라든지 뭐 그린피스나 뭐 시에라 클럽이라든지 그 미국의 유명한 그런 환경단체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왜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냐? 축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축산업을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가 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사람들도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다라고 이 감독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후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지구온난화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부분, 주범은 축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을 키워서, 그러니까 가축을 키우려면은 그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땅, 또 가축이 내뿜는 메탄가스,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그 사료를 경작해야 되는데 그 사료는 뭐 옥수수, 콩 이런 것들인데 많은 땅이 필요하죠. 그래서 매년 지금 뭐 일본의 축구장 면적만큼 그 아마존 밀림 정글이 없어지고 있다. 지구의 호파가 없어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매일 먹는 먹거리의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아이고 뭐 개인적인 선택 아니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는데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먹거리 선택,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불편한 진실일 수 있는데 글쎄요, 내 한 몸 건강을 위해서라도 자연 식물식을 먹는 게 좋고 또 공동의 집인 우리 이 지구를 살리는데도 채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고기, 생선, 계란, 우유, 그 유제품은 우리 식탁에서 멀리 치우고 과일, 채소, 통곡물을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공동의 집, 지구를 위해서. 이것이 굉장히 급박한 이야기인데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년간, 최근 20년간 아마존 밀림 그 정글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하던 환경운동가가 한 1100명이 살해당했다라고 합니다. 예, 거기에는 그 어떤 수녀님도 살해당했어요. 그래서 그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봤던 그 영화 conspiracy라는 단어 있죠. 그 다음에 cow, 소, 그래서 그 합성어로 cowspiracy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강추합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이해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 정말 우리 이 아름다운 공동의 집 지구를 잘 보존하는 소작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우리가 매일 살기 위해서 먹는 이 먹거리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는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실제로 저는 지금 몇 달 동안 육식을 안 하고 생선도 안 먹고 과일, 채소, 통곡물. 통곡물이라는 것은 흰쌀밥, 흰 밀가루가 아니라 현미나 이렇게 곡식 알맹이가 보이는 그런 걸로 음식을 해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통밀빵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먹었더니 한 3주 만에 6kg가 빠지고 한 달 만에 한 9kg가 빠지고 사실 제가 좀 그 당뇨 환자인데 당이 쭉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 주치의도 깜짝 놀라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이 실제적으로 살도 빠지면서 많은 그런 성인병을 예방하고 혹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길이다. 그리고 이 길로 갈 때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다.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회복시키는 이 길에 우리 신앙인들이 앞장서서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